현장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취임 즉시 일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인재혁신 DB 시스템을 운영해 인재를 널리 구하고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취임 즉시 민생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3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 경기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습니다. 인수 예산에도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행정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8시간 이내에 1차 답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정이 예고되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되어진 행정명령들을 준비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국이 제주도적 출범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정책, 그리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정책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제주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슬로건이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고요. 김일환 인수위원장님과 이재승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TF도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기본사회 TF, 민생 TF, 그리고 AI TF, 에너지 TF, 그리고 또한 갈등관리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현안 대응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TF와 관련된 발언을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요. 무겁지 않고 가볍지만 또 미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면 질의응답보다는 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편안하게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지목해드리고 간단하게 소속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엔드의 중선도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에서 이제 행정가로 이제 변신하게 됐는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떨림인지 두려움인지 재미있는 건지 좀 심정을 알고 싶고요. 지금 과학기술이나 AI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지금 변신 중에 있습니다. 정치인을 하다가 이제 행정을 책임지게 되는데 행정에 있어서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하는 것이 막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7월 1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7월 1일 제주도민의 삶을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도민들과 소통해 나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그동안 산업에 대해서 논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늘 이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해 왔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주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고 미래 산업의 새로운 미래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늘상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에도 처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AI나 에너지나 해상 풍경들이 앞으로 좀 더 그런 얘기가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주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기회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네. 네, 헤드라인즈 홍창빈 기자입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3천억 추경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공약 중에 10기가 같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으신지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천억 추경은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집행부와 또 인수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간의 언론에 이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막 하는 거 아니냐,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할 생각이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있는 순세계 이념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배분액이라든가 이제 또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집행장애 세출의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나갈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기가와트 그래서 3천억 추경 재원과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어떤 걸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고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들도 그 사업이 적절한지도 구체적으로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기가와트 해상풍력 슈퍼그리드는 단계적으로 선거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10기가와트를 한꺼번에 내년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송전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추자 해상풍력 2.3기가와트를 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제 임기 때에 이제 그것을 착공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2.3기가가 개발되면 어디에 접속시켜서 에너지를 판매할 것인지인데요. 지금은 판매할 루트가 없습니다. 지난번 이제 관련된 사업이 유착된 이유는 두 가지이거든요. 접속할 곳이 없다는 것. 하나는 공유하기금 1,300억인데요. 그 공유하기금을 사업 초기에 납부하기 어렵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사실 어렵다.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제 관련해서 이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만나고 왔고요. 청와대 담당 비서관도 만나서 관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12차 전기본에 관련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차 전기본에 주라의 상품력을 육지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상 제가 얘기한 슈퍼그리드 사업인데요. 송전망은 아시다시피 해저 HV를 통해서 신해남으로 갈지 아니면 해상 변전소로 갈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관련되어진 사업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고 다시 기업들의 입찰을 통해서 한꺼번에 1기가와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성격일 것이 아니고 규모가 보시면 1기가와트 하면 최소 해상 풍력 하면 6조에서 7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이트 개발이 30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이런 형태로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 왜냐하면 기업들도 이제 그 기업 참여 기업들 풍력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 라인을 분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내년에는 이 연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해상 풍력을 실시하게 되면 한 6,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대한 속도를 줄인다면 공장의 가동을 빨리 하거나 계약을 잘하거나 줄이면 3, 4년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림해상 풍력이나 이제 탐라해상 풍력 나누는 걸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프로세스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선도 과정에서 한꺼번에 막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왜 안 되냐고 얘기하니까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강성석 기자님. 네, JIBS 강수찬입니다. 이 도정 교체를 원하는 도민들의 지금 가장 바람이 투표에 대한 효능감일 텐데 울산의 김상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문제 관련해가지고 가장 불편이 커서 공개 토론 통해 가지고 문제 조정하는데 이번에 제주에서도 아마 BRT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의 표심이 김상욱 당선인한테 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한 160억 원 정도 반환되는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40메가와트 국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지금 현재 결국 민간 기업이 와야 되는데 접촉이나 접촉 예정인 기업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 취임 이후에 인사 규모, 인사 방향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BRT는 이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BRT 사업이라는 것은 그 대중교통을 신속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에 운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이제 초강력 사업이어서 그거 진행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섬식 정류장 문제와 그리고 또 지금 BRT에서 중앙차원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갈 생각이고요. 관련된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섬식 정류장 관련되어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섬식 정류장이 폐지되어지면 사실 이제 양문형 버스가 중단돼야 되거든요. 양문형 버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일반 버스에 새로운 특장차 형태로 만들어서 더 비용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이제 운행 중단까지 강조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운행 중단이라는 게 차량이 운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계약 조건에서 중단할 수 있는 지역까지 판단해서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의 형태 운영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지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 검토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0메가와트 국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부처랑 제주도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어디할 것인지 장소까지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이제 지금부터 아직 못했는데 어떻든 간에 40메가와트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운영은 민간 기업이 하게 될 텐데 그 기업들도 앞으로 협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제 생각은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일정 핀셋 조직 개편을 통해서 소폭으로 진행할 생각이고 인사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민선 국위 초기 정책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강동선 기자입니다. 네, 어제 잠깐 일부 언론에 알뜰 비행장 내 스포츠장 건설을 처리한다는 내용 인수위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알뜰 비행장 평화대공원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조성할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유상함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 유해인도 어떤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약간 삐걱거리는 내용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안트리 비행장은 이제 그동안 대전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 안에 스포츠 종합하고 결합되어지면서 이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사업인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인수에 보고드린 사항은 1차적으로 이제 알트리 비행장을 평화대공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단기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평화대공원 사업은 이제 과거의 강정 지역발전 계획 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인데 그 평화대공원 사업은 이미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평화대공원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게 아니고요. 알트리 비행장 평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 그러니까 과거의 평화대공원과는 다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주의 소리 한형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 전에 체결했던 제주 광주 전남 전북도지사 후보 간의 협력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선언들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지 궁금하고요. 동시에 협약 안에 포함된 해상교통 협력 과제가 있는데 여기 안에 해저터널이 포함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술 분야 음악단인데요. 오등동 공원 사업 부지에 760억 원 규모로 클래식 전용 콘서트를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거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아직 제주시, 제주도가 운영될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전담직 준비도 안 된 상태입니다. 취임 직후 이 문제를 빠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선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예, 우선 이제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선거 과정에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협약은 이제 크게 뭐 에너지 분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 분야 협력인데요. 에너지 분야 협력은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5국 3특 지방균형 지방 발전 전략의 핵심이 초강력 협력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줬는데 협력하면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되어진 에너지라든가 농업 부분의 협력을 매우 강화시킬 수 있는 그것들을 저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안도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했고 주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벨트 사업도 지금 이제 부산 중인데 아직 밝히기가 어렵지만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이렇게 묶어서 해양과 기후를 중심으로 한 남부벨트 산업도 제안하고 그걸 주도해 나가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확장시키고 경제 용토를 넓혀가고 실질적 사업의 성공성을 높여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는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역발전 전략이 초광역화,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했고요. 그 선거 때 그걸 가지고 왜 논의 안 했냐, 또 지역 감정을 가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주 혼자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지역 감정을 가지고 제주 발전 전략을 할 수 있는가, 대묻고 싶죠. 그래서 우리 제주가 좀 더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서울과도 협력을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정원호 서울시장하고 협력을 제안했고 워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 협력하기로 했었는데 그 문제도 다시
지금 단체장이 우리 당이 아니지만 뭐 그런 제안도 필요하다는 해나갈 생각입니다. 해저 터널 포함되는 예, 해저 터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이제 앞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필요한 수도권까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해안 또는 육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입장, 왜냐하면 송전철로가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만큼 그쪽 지역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 확대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전남 광주가 얻어야 될 이익, 전북이 얻어야 될 이익, 제주가 얻어야 될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눠가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우성식 기자입니다. 하반기에 제6원 평행능력평가 초안이 제출돼서 이제 첨예한 상황으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당선인께서 생각하시는 수리가 주민투표라는 과정,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고려하고 계신지와 그 갈등해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 프로세서를 맡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년간의 활동이 더 이상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 내에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9월로 예상되는 초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관련된 프로세서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선택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와 함께 성산도 방문해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준 기자님. 제주도의 홍석준 기자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제주도 하나 에어포스 사업 개발 사업 신청 접수가 됐고요. 그거 관련해서 시기가 좀 묘한 시기에 접수가 돼가지고 이게 자기들은 넘기고 있다는 지금 시점에 접수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설거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이걸 원점에서 제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남북 교류 사업 재개된 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16만에 재개된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어떻게 앞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하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보고를 좀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검토를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사업인 경우는 전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에 경색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풀어야 과제가 있는데 적절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남북 교류 또는 평화 사업에 있어서 제주가 평화의 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건 아니고요. 고민하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제주 공항상 기자고요. 민선 8기 규정에서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후반 들어서 좀 동력이 약화된 게 아닌가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15분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지금 지금 과 같은 경우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앞으로 이제 민선 국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UAM 관련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이 안 나왔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고. 이 시범 도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삶의질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시범이라는 단어 이제 시간으로 이걸 정의하다 보니까 정책의 부조합성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그것이 가졌던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그래서 생활권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편익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 선거 과정에 안에서 그 마을 순환 버스를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생활권 개념이거든요. 생활권 안에서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삶의 질을 도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확장된 개념으로 그걸 정책적으로 수용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유엔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제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제 두 개의 팀이 진행이 됐었는데 한 팀이 이제 하락이 깨지고 한 팀은 유지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토부도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제 그려갈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5국 3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광역자치단체가 초반권의 그 협력 분야를 강조하는데,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3특에 그냥 특별자치도가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것처럼 좀 역할과 의미가 좀 많이 희석되어 있다고 봅니다. 3특 중에 하나로서 제주만의 어떤 협력도 좋지만 제주만의 정책이나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을 구상하시고 어떻게 해 나가실지. 예, 그 3특에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타운 미팅에 오셔서 3특의 방향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데이터센터 AI 40메가와트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는 인프라고 그것이 산업적 기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2026년에 제2대학교와 카이스트가 융합 과정을 통해서 2030년도에 4대 강연 연합 캠퍼스를 제주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주에 만들겠다는 전략을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5국 3특 국정기획위원회에서 5국 3특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주장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 주장했던 사업들이 받아졌고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지면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제주는 어떤 걸 해가 나가야 된다. 5국 3특 전략으로 보면 저는 이제 그 AI의 실증 도시입니다. 기후 재생에너지를 20% 쓰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자동차가 10%나 굴러가는 것. 이런 경험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로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드는 그런 실증 도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전략이지 않을까. 또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제가 AI 행정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 혁신의 정도가 아니라 AI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AI를 통해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그리고 민원 해결되고 이런 도시를 싱가포르나 아니면 영국의 이제 AI 거버넌스 체계처럼 만들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가 제주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5급 3등에 대해서 이제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긴 했는데 많이 이제 부족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의 다른 지자체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 차이가 많이 달랐고요. 다른 지역은 그 지역마다 거대 기업들이 사실 있었고 그 거대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이제 국가 전략을 짜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우리 제주에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이 없는 데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영토한 안 중에 보면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산업을 가지고 해보는 안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상특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기업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먼저 하시면 전 참 불안한 것 같아요. 야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왜냐하면 제주는 가진 게 없습니다. 사실 자연자원과 우리가 먼저 선전한 에너지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도 요새는 제주를 다 떠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서 제주가 도전해야 할 것은 함께 하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안 될 것 같아도 될 것처럼 얘기해서 설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가 개메인, 데크냐, 데크라 그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 좀 오늘 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데 야 요건 좀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데크냐 기업도 오시고 사람도 오시고 돈도 오시고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인식에서 야 가는데 야 요거 부족한데 야 사람 어차피 저기 보란 사람이 있어라 그 사람 좀 데려다 쓰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 20년 특별자치 출범 이후에 20년이 지난 과정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되는 방향으로 좀 더 우리가 설계하는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YTN 고재영 기자입니다. 그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상풍력 발전 계획 향은 나왔는데 그에 필요한 배후 항만이나 관련 해상풍력 관련된 연구시설 유치 같은 계획은 혹시 별도 있으신지 언급 사실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여러 이제 기업들이 오게 되고 그걸 연구하러 오는데 사업이 확정 안 되면 이 기업들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 사업 확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 과정이었는데 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기후부랑 협의를 하면서 10자 전기본에 2.3기가의 그 무태 접속, 해남이든 아니면 해상별도 접속을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 확정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보수업체든 그거를 아니면 관리업체든 아니면 해운 방문하든 실제 해상풍력을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를 갖다 놓고 여기서 공장을 지어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항만을 가지려면 50만 평에서 100만 평의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만들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시설들은 이제 목포라든가 여기서 가족이 하고 우리는 그럼 뭐 할 거냐? 아까 말씀하신 연구 사업들 해상 풍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상 풍력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발전하는 곳이 제주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기는 아시겠지만 60kHz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이거는 정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20%의 전력을 넣었는데 이게 다운되지 않고 운영이 돼. 이게 가능한가?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ESS까지 포함해서 넣어서 믹싱해서 일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건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닥칠 문제는 제주 다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제주는 산업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 복구 가능하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이 블랙아웃 된다면 저거를 일으켜주는 데는 며칠, 몇 주가 걸린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하려면 여기에 기회 시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관련되어진 이 계획이 확정되고 입찰이 이제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협상을 해 나갈 겁니다. 그 기업들과.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이제 500메가와트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 기업과 그냥 에너지만 투자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기업에게 뭔지를 볼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진 유지보수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제주에 둘 건지 안 둘 건지 그것에 따라서 저는 안 두면 그것에 따라서 페널티를 저기 두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방식으로 연구소도 두게 하고 만들어지면 국가로부터 해상풍력 국가연구소를 이제 관련되어진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은 그런 걸 만들어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군산에너지 특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지만 UAM 아까 답변을 했었는데 UAM 답변했구나. 네, 시간상 2분 정도만 더 시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S 예, BBS의 정병철 기자입니다. 칭다오 문제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도청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하는데 법제처 관련 해석이 조만간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회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시선이 있어서 지금 삼다수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동차도 완성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공화 중수가 지금 다음 회기로 프로에서 이제 프로회를 넘치고 다음 회기로 지금 됐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항공 좌석나까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연관을 해서 당선인의 좀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칭다운이요. 예, 그 칭다운 문제는 이게 미묘한 이제 외교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 들여다봤더니 이제 외교 관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그 협약 내지 이제 협약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인쇄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국공항 증산과 관련되어서 이제 결국은 증산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항공 좌석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양쪽의 입장인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들여다보고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정해지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좌성남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좌성남이 또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민의 이제 이동권 문제죠. 그래서 좌성남 문제는 좌성남 문제로 이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고 대형강 이제 항공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협의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민들의 이제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좌석을 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국토부도 협의하고 항공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질문 저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도민사회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금 학생, 학부모,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 유치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로드맵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 당선인의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굵직굵직한 공약 사항들은 있지만 아직 세부 계획이나 그런 게 밝혀진 게 없어서 인수위에서 혹시 공약 구체화는 언제쯤 될까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대과기원이 이제 로드맵이 정리가 돼서 2030년까지는 발표가 될 것이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이제 분야는 바이오 분야로 일단 출발을 하게 되는데 2026년 지금 제주대학교랑 카이스트랑의 협약을 맺어서 공동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2030년의 목표가 연합 캠퍼스를 캠퍼스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은 아마 석사 과정은 진행이 안 되고 박사 과정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저는 이제 그 과기원 그 연합 캠퍼스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이어야 된다. 지금 이제 대학에서 하고 있는 뭐 연구 시스템이나 지원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그 학생과 그리고 교수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보다 더 혁신적이고 더 개혁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제 책에서 밝혔듯이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모델처럼 혁신적인 모델을 하지 않으면 실제 연합과기원 캠퍼스가 제주 발전에 큰 기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제주국제과학기술원으로 만드는데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의 혁신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혁신적으로 만들고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게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에 올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국내 초기에는 이제 국내 학자들과 국내 학생들 중심이겠지만 저는 이제 해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플랫폼으로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일본은 오키나와에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 그렇게 해외 인재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시면 그것 때문에 국제학교에 이제 국제학교가 영어 베이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공간이 이제 새로운 기술 창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의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대과기원 연합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논문 인용 수가 몇 건 이런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몇 번 했는가, 기술 창업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가가 교수의 제2용 조건이 그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좀 정부에게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해서 다음 주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